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지난주 무죄 판결을 받고 하루 만에 복당을 신청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항을 보궐선거에 출마할지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송 전 대표는 정치적 고향인 개항을에 대한 애정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헬로티비 뉴스가 직접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부족한 저를 5선 국회의원과 인천시장 당대표까지 만들어주신 우리 계양구민과 인천시민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3년 동안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했습니다. 근데 무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특히 계양구민들에게는 정말 저의 정치적 고향인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품어주셔서 검찰의 칼날로부터 보호하고 국회로 보내주셔가지고 당대표와 대통령까지 만들어주신 계양 구민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그 은혜 반드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정치적 고향이자 또 제 아이와 딸이 태어난 곳이 계양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살았던 병방동 영남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지는 않고 국회로 복귀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지역구를 어디로 할 거냐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아끼고 있고, 일단 복당이 되면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드리는 원칙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정청래 당대표께서도 당원이 주인되는 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임명직이 아닙니다. 그 지역 주민이 선출하는 헌법기관입니다. 따라서 모든 판단의 주체는 그 지역의 우리 구민과 시민 그리고 당원들 그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국회로 들어가게 되면 당의 활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당이 이재명 정부를 잘 뒷받침하는 집권 여당다운 그런 안정된 이 정치 세력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위 이런 거는 저는 백의종군의 자세로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 전체적으로도 제가 쌓아놨던 바이오 클러스터가 송도에서 성공적으로 이제 발전해 가고 있고, 또 그리고 LG 캠퍼스를 제가 서구 산단에 유치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하나금융타운을 비롯해서 인천의 새로운 산업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게 더 발전해 갈수록 뒷받침하고, 우리 계양 쪽의 현안 문제는 제가 계속 지금 죄송한 게 OBS 본사 이전 문제를 아직도 마무리 못한 것. 꼭 이걸 마무리해야 해서 OBS 본사가 우리 계산 택지로 꼭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계양 테크노밸리를 사실 제가 주도해서 만들었는데 그 테크노밸리가 지금 100만 평 중에 첨단 산업단지가 한 23만 평 되는데 하나도 제대로 된 기업이 유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제가 판교 테크노밸리를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던 건데, 그래서 제대로 된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우리 부평 미군기지 반환 문제 이것도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무주택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위적인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 수사합니다.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민원 신고가 많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중점 조사 대상은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광고하도록 강요한 행위와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유도하는 행위,
거래되지 않는 매물을 광고한 행위 등입니다. 서울시는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허위로 거래 신고하거나 공동 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최대 6개월간 자격 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부산 화재 사고 이후 안전사고 예방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출근 시간부터 퇴근 이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초등 틈새 돌봄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역 아동센터와 우리 동네 키움센터 52개소에서 야간 연장 돌봄을 새롭게 도입해 기존 오후 8시까지였던 돌봄 시간을 최대 밤 12시까지 확대했습니다. 센터별 운영 시간은 밤 10시 또는 밤 12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미등록 아동을 포함한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등교 전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를 기존 25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해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총 282개소까지 확충해 맞벌이 가정이 안심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돌봄 이용 신청은 우리 동네 키움 포털 누리집이나 가까운 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고물가와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과 제과점 등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연 1에서 2% 저금리로 시설 개선 융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융자 규모는 총 12억 원으로 조리장 환경 개선과 위생설비 보완 등 영업장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소는 최대 8억 원, 일반 음식점과 제과점 등 식품 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식품 제조업소는 보다 완화된 상환 조건이 적용됩니다. 융자 신청은 영업장 소재지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가능하며 서울시는 이번 지원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와 위생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재생병원이 긴 잠에서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 다시 시작된 재생병원 건립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병원이 실제 문을 열기 위해선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동두천 재생병원입니다. 지난 2020년 시작된 별관 내부 공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의료법인 대진의료재단은 별관을 먼저 개원한 뒤 본관은 추후 일정에 따라 개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별관 개원 시기는 미정입니다. 병원 형태에 대해 재단과 동두천시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두천시는 종합병원으로 개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단은 여건상 재활병원 개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동두천시 실무부서와 일정 부분 의견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며 조만간 병원 형태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 수급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의료진이 확보되지 않으면 병원 개원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단은 의료진 양성을 위해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재생병원은 지난 1995년 착공했으나 대순진리회 종단 내부 사정으로 2000년 건물 외관 공사만 마무리한 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동두천 지역사회에선 병원 개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동두천시는 지난 2019년 병원 건립을 하지 않으면 병원 인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강수로 재단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이듬해 별관 공사가 재개됐고 현재 병원 개원을 위한 물리적 준비는 마친 셈입니다. 30년 가까이 잠들어 있는 동두천 재생병원. 언제쯤 긴 잠에서 깨어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 양주시는 다음 달 3일부터 전철 1호선 급행열차가 덕계역에 추가 정차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옥정과 회천 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1호선 이용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나
부족한 열차 배차로 인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지속됐습니다. 특히 덕계역은 2022년 회천 신도시 입주 시작 이후 열차 이용 수요가 2배 이상 증가했으나 하루 운행 횟수는 121회에 불과해 낮 시간대 배차 간격이 최대 50분까지 벌어지는 등 시민들의 열차 이용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코레일의 덕계역 급행 추가 정차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 건의해왔습니다. 이번 추가 정차 확정으로 덕계역 열차 운행 횟수는 평일 하루 121회에서 136회로 15회 늘어납니다. 이는 덕정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출근 시간대와 낮 시간대 배차 간격이 크게 단축돼 덕계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경기 포천시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유입 차단을 위해 긴급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에 나섭니다. 시는 인접 지역 발생 상황을 엄중하게 판단하고 구제역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내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예방접종에 착수했습니다. 원활한 백신 보급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백신을 신속히 공급하고 공수위를 동원해 관내 소염수 사육 농가 총 479포를 대상으로 23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일제 접종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제역 백신 접종 요령을 적극 안내하고 현장 방역 관리도 강화합니다. 포천시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지역 내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선제적 일제 접종과 차단 방역을 통해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광역 단위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협의체는 시 관계부서를 비롯해 보건의료와 복지, 주거,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대표 등으로 구성됐는데요. 지역 내 돌봄 관련 자원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시 차원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군구 통합 돌봄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시는 또 올해를 통합 돌봄법 시행에 맞춘 실행 기반 구축 및 확산 단계로 설정하고 통합 돌봄과를 중심으로 의료, 복지, 주거, 고립 대응 분야를 통합 조정해 현장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라이즈 늘봄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합니다.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인 라이즈 늘봄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은 인하대와 경인여대 등 지역 7개 대학과 협력해 진행되는데요. 대상은 인천 71개 초등학교 120개 학급입니다. 프로그램은 계절빛 그림 교실과 체육 놀이터, 내 손으로 만드는 디지털 세상, 호기심 과학 등 저학년 아동의 발달 특성에 맞춰 체험과 놀이, 안전 등 8개 분야의 대학별 특화 과정으로 구성됐는데요. 대학이 양성한 전문 강사가 초등학교를 방문해 방과 후에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인천시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 보증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특례 보증은 청년 창업 활성화와 고용 창출, 유지, 제조 기반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총 지원 규모는 375억 원으로 1,200여 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례 보증은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 소공인 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금융기관 7개사를 통해 운영됩니다. 모바일 앱 보증 드림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고령자나 장애인, 임산부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재단 지점 방문을 통한 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 또는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평구가 2026년 시군구 상생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협약에는 부평구와 인천여성가족재단 그리고 경인여자대학교가 참여했는데요. 세 기관은 소상공인 온라인 상점 공조센터 운영과 부평형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및 정착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들 지원 사업은 인천시의 시군구 상생 일자리 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바 있는데요.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시 부평구 부평 5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청사가 24일 개청했습니다. 부평 5동은 지난 2023년 4월 임시청사로 이전한 이후 약 2년 8개월 만에 신청사를 개청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는데요. 신청사 개청식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부평구민 등 약 100명이 참석했습니다. 신청사는 기존 행정 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강의실과 체력 단련실 등 주민들을 위한 문화 여가 공간도 갖추고 있는데요. 부평구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문화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6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시공사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23일 열린 현장 설명회에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10개 업체가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목동 6단지는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목동 14개 단지 가운데 최초로 조합 인가를 완료하는 등 속도가 가장 빠르고 사업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목동 종합운동장과 유수지 개발에 따른 수혜가 기대돼 많은 시공사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동 6단지는 지난 2024년 8월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추진위원회 없이 9개월 만인 지난해 5월 조합 설립을 완료했습니다. 양천구가 음력 1월 15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다양한 민속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는 28일 오후 3시부터 안양천 신정교 아래 야구장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달집 태우기와 불꽃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 달집 태우기 행사는 구조물을 보강해 웅장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달집 주변에서 강강술래를 하며 공동체 화합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또 참여 마당에서는 떡매치기와 제기차기, 널뛰기와 쥐불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서울 은평구가 지역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 주체 양성에 나섭니다. 은평구는 다음 달 9일까지 통합돌봄 사회적 경제 창업 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기존 거주지에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입니다. 교육은 통합돌봄제도 이해와 현장 사례를 배우는 이론 과정,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우수 참여자에게는 법인 설립을 위한 전문 멘토링도 지원됩니다. 교육은 3월 10일부터 4월 23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 은평구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에서 총 14회 진행됩니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 진행을 위해 시민들이 접수했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주말 사이 국회 심사 기준인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월 26일 시작된 청원은 국민 동의 기간 마감일인 2월 25일을 사흘 앞두고 5만 명을 넘어서며 청원이 성립돼 국회 소관위원회에 자동 회부됩니다. 국회 소관위원회에는 소위원회에서 예타 지연 원인 청취와 정부 관계자 출석 요구, 필요시 공청회까지 열 수 있는데요. 청원에 참여한 시민들은 국회 차원의 점검으로 표류하고 있는 5호선 연장 사업이 속도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